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조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참 흐름이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남북 경협주 정말 안 좋았는데 오늘은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농업주들이요. 진단 좀 해주세요. 예, 뭐 그 얼마 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고작 4일 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한 9시, 10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네 아니네 가지고 말이 맞아요. 많지만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냥 미사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북한에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 소식이 접해지고 나서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남북경협주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를 가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 1대1 회담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6자 회담을 다시 판을 깔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미국의 약간 심기를 건드리는 측면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가 최근 투자 심리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근 2차례 정도 연달아 이제 군사 행동을 했다는 점이 경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요, 희한하게 말이죠. 자, 조비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은 게 남북경협주라고 이미 알고는 계시고 이 종목이 이제 남북경협주를 엮인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그 비료 만듭니다.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북한 아시다시피 지금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어떤 이제 작황을 위해서 우리나라 비료 지원 과거 정부에 몇 차례 있었었죠. 쌀이나 비료를 지원하는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 어쨌든 비료 관련주인데 보시게 되면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토요일 있고 나서 월요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 군사 실험 소식이 있었던 그 직후 거래일.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거래일이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 조비는 급락은커녕 오히려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꼬리를 달고 도로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갭으로 뜨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일단은 지금 그 한국과 미국,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약간 이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북미 간의 어떤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막혀 있는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북한을 좀 옥죄기 위한 과거 핵실험에 대한 어떤 대가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제재 조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식량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다. 괜찮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 40몇 분인가요?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 것이 오늘 시장에서 좀 이런 식량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의 급등을 좀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번 정도.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 보통 우리가 캔들을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윗꼬리가 달린 것을 일반적으로 좀 안 좋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올라갔던 상승폭이 많은 어떤 매도 물량을 두드러 맞아서 상승폭을 토해내고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캔들 차트 상에서는 윗꼬리로 나오게 되기 때문인데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건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주가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누군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홀딩을 하겠지만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만 살짝 보여도 야, 이거 가다가 말겠구나 하고 금방 팔아버리거든요. 그렇게 저점에서 팔아버리는 물량들이 시장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그것을 저점에서 주워 담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비의 지금 현재 주가는 약 2만 원 중반대, 작년 제일 많이 갔을 때 4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재 주가는요, 당시보다 약 40% 정도가 아래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물량들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으로 올라간 윗꼬리가 비록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약간 모든 이 상승의 시작은
재료가 터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약간 좀 지금은 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나 남북 간의 대화가 뭐 별거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법이니까 남북 경협주의 어떤 반등 초기 국면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윙이푸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굉장히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파란불 켜다가 후반에 훅 올라가면서 13.1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최근 일봉 보니까요. 3거래일째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강한 호재가 작용을 한 걸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까요? 일단 윙이푸드라는 종목 자체가 강한 호재가 작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한 호재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2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발 모멘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 윙이푸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재 차트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주가가 대략적으로 120%까지 상방으로 이미 돌파를 해서 시세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끝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이 나는가. 근데 윙이푸드라는 종목 자체는요. 중국발 모멘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연도에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을 통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현 윙이푸드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이제 윙이푸드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빠질 거라고 했지만 중국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현재 중국발 모멘텀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한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괜한 걱정하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윙이푸드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하면 120%라는 수익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2,700원대를 안 깬다고 하면 끝까지 추가적인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태공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XINC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200원인데 바로 무려 하루 만에 최고가 수익률 30.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박수. 어떻게 하루 만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오늘 오셨는데 얼굴이 확 피셔가지고 무슨 일 있나 했는데 우리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활짝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종목이라는 게 XINC가 상한가 가긴 했습니다. 갔는데 상한가 하나 처음 보는 수익률도 아니고 상한가 하나 때문에 기분이 엄청나게 좋다기보다도 정말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수익을 봤을 생각이 괜스레 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하면서요, 이 강태공 전문가를 따라오셨던 분들께서 상한가 이런 거 너무 많이 수익을 보다 보니까 별로 그냥 감흥적으로 엄청 그런 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수익이 봤으니까 기쁘다 이 정도인데 XINC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강태공 전문가 하면은 인생승부 하면은 강태공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제가 1,300%까지 수익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국외일제지를 제가 43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거는요, 국외일제지가 이 시장에서 왜 부각이 됐는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현재 국외일제지라는 종목의 차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국외일제지 종목 차트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국외일제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게 700원, 800원 이 구간대에서 풀로 매집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까지 43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구글과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픽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엮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분명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국외일제지가 오늘장에까지 단기과열을 풀리면서 상한가를 말아버렸다는 거는 단기과열 풀린 게 아니라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를 말아버렸다는 거는요, 이 종목 그냥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해 먹겠다는 뜻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몇 %가 더 상승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XINC라는 종목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았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일제지 후속주다. 국일제지가 상한가 가자마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 상한가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XINC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1,800원이란 구간대를 익절가로 잡아가시면서 국일제지 흐름에 주목을 하셔서 국일제지가 이 무너진다면요 차익을 진행하시고요. 국일제지가 쭉쭉쭉쭉 더 나간다면은 XINC도 쭉쭉쭉쭉쭉 더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처음에 인사 말씀 해주셨을 때 경협주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협주 사실은 오늘 농업주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뜨뜻미지근하긴 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낼 타이밍인가요? 뭐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급등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이제 호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상한가를 갖다가 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오늘 조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조비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 상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면서 결국 이제 상승률은 딱 19% 정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약 10% 정도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조비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뭐 농업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이제 비료 만드는 뭐 조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농약 만드는 뭐 경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얘도 오늘 20% 넘게 갔다가 한 절반 이상 상승률을 토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업 관련 씨를 뿌려야 되겠죠. 자,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갔다가 17%까지 올라갔던 아시아 종묘도 오늘 상승률을 절반 이상 좀 토해내면서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석 달 이상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올라온다 싶으니까는 물량을 좀 팔고 싶은 그런 게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참고로 지금 뭐 힌트 나갔지만 물류 인프라 구축 관련주지 농업 관련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농업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그냥 밥만 퍼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화가 그러니까 식량 지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움직였던 모든 남북 경협주들이 논의가 급몰살을 타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자,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약간 예전에 뭐 물류 인프라라고 한다면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그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 경제가 발달을 하려면 그 안에서 사람이든 뭐 물류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만 적재적시에 필요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그분이 아시겠지만 북한은 철도도 개판이고요, 도로도 엉망진창이고요. 지금 이런 물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 뭐 우리나라 철도 관련주 혹은 뭐 도로 관련, 그리고 뭐 육상운송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이 남북 경협주를 엮였던 것은 향후 북한이 조금씩 경제 개방 단계로 가게 됐을 때, 그런 이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어떤 선점 과제, 우리 과거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직까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류 인프라 관련해서 오늘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봐요. 네, 뭐 이미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있는 기업인데 북한과 관련이 되는 모멘텀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거래 정지라는 한 2달 정도 전이죠. 한 3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를 휩쓸었던 이 거래 정지 공포. 이거를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는 우리가 100 빼기 1이 99지만 주식에서는 100 빼기 1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종목이 잘못된 것이 정말 큰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가기도 하죠.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면 솔직히 제가 회사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담당 회사 기업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남북경유주들은 자 조비라는 오늘 남북경유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조비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19억 원,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정말 이 실책 무조건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좀 듬직한 이런 실적까지 갖춰져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올해 예상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이 회사가 생겨난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뭐 최고의 남북경유주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태훈 전문가님 추리 좀 해주세요. 물류 인프라 관련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뭐 최근 들어서 실적이 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뭐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기업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이거 좀 많은 분들이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 KLNet이라는 종목이에요. KNet이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남북발 이제 시세가 나와줬을 때 한번 움직여줬다가 지금 최근 이제 바닥에서 꾸준하게 누군가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Net도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3,250원대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KNet도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고요. 이제 기업 분석에서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뭐 지금 본다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이 매출 직접적인 그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좀 증가 추세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 보면서 이 KLNet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KLNet이 정답일까요? 세 번째 힌트 다시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은 저를 처음 보셨으니까 제가 되게 고시생처럼 열심히 주식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MACD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동평균선에 너무 방송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그 MACD라고 하는 것은 그 이동평균선의 확산과 수렴을 통해서 그 종목의 추세가 언제 돌아설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쉽지만 적중률이 좋은 보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제가 끝나고 나서 한 3분 과외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자, MACD 여기 제가 잠깐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조비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조비란 종목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위에 MACD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말하자면 사실 20-30분 강의를 해도 모자란 시간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 이하 구간, 아직은 하방 추세였던 구간에서 시그널을 MACD가 돌파하는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추세 대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던 종목이 최저점에서부터 고개를 들어올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조비가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미약하게나마 돌파를 한 것이 바로 어제 날짜였고요. 어제 돌파가 되고 나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비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뭐 경유주 아니고 다른 거 제가 과거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뭐 추천해드린 종목 가운데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당시에 2월 27일에 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MACD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서 시그널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후로 ABL 바이오 주가는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고 100%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아까 앞서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물류 인프라 관련 이제 인프라 구축, 북한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두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얹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MACD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갔던 남북경협주인 조비와 동일한 패턴의 매수 시그널이 발생됐다는 점까지 세 번째 힌트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께서 준비해온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제 XINC는 90% 과대 납품된 거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오늘은 80% 과대 납품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강태공 전문가면 과대 납품하면 강태공 전문가, 수익하면 강태공 뭐 이런 거 뭐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는 어제는 정말 이제 쉬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힌트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일단은 과대 납품이란 것 자체가 쉬운 힌트는 아니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가가 일단은 마이너스 80% 정도의 과대 납폭입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올라갈 폭도 더 커진다. 골이 깊어야 이 산이 더 크다. 이거를 이 주식 경험 명언으로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결국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정이 큰 종목, 그만큼 많이 빠진 종목이 큰 파동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마이너스 80% 이상의 과대 낙폭이다라는 거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군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었다라는 뜻일까요? 예,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슈를 볼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 시장에 추천을 드린 종목들이 다 무엇이냐? 중국발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어떠한 협약이라든지 어떠한 계약 체결이라든지 중국과의 이런 모멘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팔에 걸면 팔찌 그런 거지만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뭐로 걸어도 중국과 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급등했던 이슈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일제지가 굉장히 흡사하다 보시면 돼요. 국일제지 흡사한 것처럼 국일제지처럼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서도 뭡니까?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급등세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과거 중국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이 이 기업과 함께 간다. 중국과 엮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 저는 사실은 어려워가지고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참 섞이기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엄청 많이 섞어 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80% 이상 과대 낙폭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저는 이건 대찬성입니다. 80%가 오른 종목보다는 당연히 80% 빠진 종목을 사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근데 80% 주가가 빠진 상태라고 한다면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너덜너덜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의 어떤 악재들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빠진 상태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곧 해소가 된다면 주가 다시 원래 자리로 그렇죠? 80% 빠진 종목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수익률이 400%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중국 모멘텀에다가 스마트폰 관련주 이 두 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중국하고 스마트폰을 같이 엮을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글쎄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죠. 반도체는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진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요 얘기하신 건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몇몇 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게 원익 IPS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분명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성장하고도 분명 장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더니 주가가 80%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저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무거운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AP 시스템인데 이것도 보면요. 자, 이것도 종목이 과거 6만 원 근처에 있다가 2만 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0%까지 급등 나온 적이 없었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한 사이에 빠르게 좀 뒤져본 것 중에서 몇몇 개 좀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자, LIS라는 역시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LIS라는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좀 장비 부품을 판 고 회사인데 이 종목은 36,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니까 대략 한 70% 이상은 빠진 상태죠. 요거가 좀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요게 좀 확률이 있다고 보고 LIS 그리고 한 종목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영우 DSP 하나만 또 너무 많이 얘기하나? 상관없죠. 네, 괜찮습니다. 영우 DSP라는 이게 안 나와. 예, 나왔습니다. 자, 영우 DSP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좀 낙폭 정도가 더 심합니다. 80%가 아니라 90% 이상까지도 한때 좀 이제 물론 지금 주가를 생각하면 약 80% 정도가 좀 일치되는 종목이긴 해요. 딱 최고점이 떴던 9,800원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한 80% 되긴 하겠네요. 일단 80% 낙폭 맞고 영우 DSP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OLED 업체와 관련해서 좀 부품 공급이 있었던 그런 업체인데 이 종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동전주였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전에 강태훈 전문가 말이 9일 전이지 뭐 700원에 산 게 4,000원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동전주를 지폐로 바꾸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얼마 전까지 동전주였거든요. 그래서 영우 DSP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LIS 그리고 영우 DSP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두 분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그리고 단기 급등 패턴을 포착하셨네요. 어떤 패턴인가요? 일단은 뭐 단기 급등 패턴이라고 하면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기법 강의라든지 기법에 대한 이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걸 하면서 이 소개시켜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에 만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단기적으로 10에서 30% 사이의 짧은 파동도 주기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도 매우 강하고 일단 이슈적으로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방금 일단은 마이스로님께서 영우 DSP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영우 DSP도 지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차트적으로 좀 이뻐요. 차트적으로 이쁜데 지금 영우 DSP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단기 급등 패턴의 기본이 나와야 되는 게 일단 고점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다시 추가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요. 이 고점 매물을 돌파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지 돌파를 못하면 또 빠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영우 DSP 같은 패턴에서 조금 돌파가 더 나와서 추가적인 상방으로 더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게 분명히 과거에도 거래가 터지긴 했어요. 과거에도 이제 이 XIAC랑은 다른 게 과거에도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 3년 만에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거래가 터지면서 이 단기간에 이 충분히 단기적인 패턴 파동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강태곤 전문가님께 아이 컴포넌트도 와 있고요. 영우 DSP도 와 있네요. 그다음에 멜파스 보이고요. 조금은 어려우셨나 봐요. 아직까지는 문자가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KL, 그다음에 조비, 필링크, 한진 이렇게 보이고 KL넷, 그다음에 KCTC까지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있으면 오고요. 두 분 저를 봐주세요. 오고요. 없으면 X예요. 자, 하나, 둘, 셋.
손으로 해야 됩니까? 네. 두 분 다 없으세요? 없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따가 바로 공개가 되니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종목이 나왔어요. SG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진단도 좀 해주시고 가격 전략도 설정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정답 문자가 안 왔다는 거를 봐서는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안 계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매수세가 좀 들어왔을 때 금방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아까 제가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힌트를 다 드렸는데 아쉽게도 정답이 안 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분명 장중에 급등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장막판으로 갈수록 다 토해냈단 말이죠. 근데 SG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오늘 윗꼬리가 별로 없습니다. 윗꼬리 별로 없고 분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장에 올라오는 부분을 오후장에 시장에 다시 밀리는 과정에서 거의 뱉어내지 않고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SG 지금 뭐 참 괜찮은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역시 도로. 이 회사가 뭐 하냐면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깔 때 쓰죠. 그리고 한번 깔면 끝입니까? 우리나라도 도로 아스팔트 깔아놔도 뭐 차 몇 번 지나다니 보면은 뭐 비 한 번 오면은 패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깔아놓으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 우리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엄청 많이 깔리지 않았습니까? 유지 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아스팔트도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MACD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자 조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비가 MACD가 요 시그널을 MACD가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역시 SG랑 똑같이 비대서 보게 되면 SG 이제 어떻습니까? 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MACD가 어떻게 됩니까? 곧 돌파를 앞둔 시점. 그러니까 돌파를 해버리고 나면 약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주가가 하루 정도도 반등한다면 이게 이제 돌파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침의 관점에서 SG 말씀을 드리고 뭐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내일 시초가 지금 얘기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시초가 이하에서 좀 매수를 차분하게 좀 해보시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손절가는 8,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